시청하시기 전에 STV 상생방송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세요.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치유와 생존, 도통문화를 전하는 동방신선학교 개병 뉴스입니다. 다가오는 후천 새 문명의 비전이 담긴 삼신일체 상제님과 수부님의 새 역사 이야기, 오늘의 도전 말씀으로 시작하겠습니다. 도전 9편 75장 9절입니다. 사람이란 귀가 밝아야 하고 눈치가 빨라야 하나니 많은 사람 속에서도 잘되고 못됨은 내 행실에 매여 있느니라. One must have keen ears and quick perceptions, for their success or failure amidst a multitudes of people depends upon how they conduct themselves. 인간이 크게 되기 위해서는 밝은 지혜로 진리의 눈을 키우며 살아가라는 상제님의 말씀입니다. 이어서 지구촌 개벽 소식입니다. 영국 보험계리 사업회의 보고서는 각국 지도자들이 즉각적인 탈탄소화 조치를 취하지 않을 경우 지구가 재앙적인 기후변화의 충격을 겪게 될 것이라고 경고했습니다. 보고서는 탄소 저감 조치가 이루어지지 않는다면 2050년까지 지구 평균 기온이 섭씨 3도 상승하고 온난화로 인한 질병, 영양실조, 식수 부족 분쟁 등으로 최대 40억 명이 사망할 수 있다고 분석했습니다. 이러한 온난화는 사회적 정치적 분열을 초래하며 국정 실패와 자본 손실, 주요 생물종의 멸종 등 생태계 붕괴로 이어질 위험이 있습니다. 특히 최악의 경우 2070년부터 2090년 사이 20년 동안 세계 경제가 치명적인 타격을 입어 GDP의 절반이 사라질 가능성도 제기됐습니다. 세계 기상기구의 최근 데이터에 따르면 지난 1년간 지구 평균 기온은 산업화 이전 대비 1.5도 이상 상승했으며 온난화 속도가 더욱 빨라지고 있어 임계점에 도달할 위험이 높아졌습니다. 보고서는 기존 기후위기 경제 영향평가가 임계점, 해수면 상승, 대규모 이주, 분쟁과 같은 심각한 요인을 간과했다고 비판했습니다. 또한 탄소 배출량과 지구 온난화 사이에는 시차가 존재하기 때문에 지금 배출량을 줄이지 않으면 온난화는 더욱 심화될 것이라고 경고했습니다. 이와 같은 시나리오가 현실화가 된다면 전 세계는 단순한 경제적 손실을 넘어 국가 간 갈등과 대규모 인구 이동, 정치적 불안정성의 증가 등으로 글로벌 체제가 근본적으로 흔들릴 가능성이 있습니다. 이는 기후변화가 단순한 환경 문제가 아니라 경제와 사회 시스템의 안정성을 근본적으로 위협하는 문제임을 보여줍니다. 수석 저자인 샌디 트러스트 이사는 이러한 재앙적인 시나리오를 피하기 위한 현실적인 계획이 전혀 마련되어 있지 않다며 일부 정치 지도자들이 정책 위험성을 과소평가하고 있다고 비판했습니다. 그는 지구 시스템 붕괴로 인해 인간 사회와 경제를 지탱하는 필수 자원이 단절될 수 있는 지구 파산의 위험에 직면하고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다음 뉴스입니다. 미국 스타트업과 학계 협력으로 AI가 단백질 설계 분야에서 혁신을 일으키고 있다는 연구 결과가 발표되었습니다. 이는 단백질 연구에 있어 기존의 시간적 한계를 극복하며 생명공학 발전 속도를 가속화하고 있다는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뉴욕에 본사를 둔 스타트업 에볼루셔너리 스케일은 미국 아크 연구소, 버클리 캘리포니아 대와 함께 생성형 AI 모델인 ESM3를 활용해 새로운 현관 단백질을 설계했다고 밝혔습니다. 이 연구 결과는 1월 17일 국제학술지 사이언스에 발표되었으며 자연계의 진화 과정을 시뮬레이션해 수억 년에 걸쳐 나타날 가능성이 있는 단백질을 단 몇 번 만의 클릭으로 생성할 수 있는 기술을 선보였습니다. 단백질 연구에서 AI의 역할은 이미 입증된 바 있습니다. 구글 딥마인드의 AI 모델 알파폴드2는 단백질 구조를 예측하는 혁신적인 성과를 통해 지난해 노벨 화학상을 수상했습니다. 이번 ESM3의 성과는 이를 더 확장하며 단백질 구조 예측을 넘어 직접 설계와 합성의 단계로 진입했다는 점에서 주목받고 있습니다. 과학자들은 단백질은 생명체를 구성하는 주요 물질로 수십억 년에 걸쳐 변이와 자연 선택을 통해 진화해 왔다고 합니다.
연구진이 개발한 ESM3는 27억 8천만 개의 천연 단백질 데이터를 학습하여 자연계에서 실제로 발생할 수 있는 단백질 변화를 압축적으로 보여줍니다. 형광 단백질은 해파리나 산호처럼 형광색을 띠는 생물에서 발견되며 세포나 약물의 위치와 변화를 실시간으로 추적하는 데 활용됩니다. 하지만 기존 연구에서는 더 밝고 다양한 색상의 형광 단백질을 합성하는 과정이 매우 복잡하고 까다로웠습니다. ESM3는 이러한 과정을 대폭 간소화해 기존 형광 단백질과 비교했을 때 밝기와 색상 면에서 우수한 새 단백질을 설계할 수 있었습니다. 진화가 지속된다면 ESM3가 설계한 단백질은 자연계에서 5억 년 이후에 나타날 가능성이 있는 것으로 분석되었습니다. 앞으로 연구진은 ESM3의 데이터 다양성을 확대하고 정밀도를 높여 기술을 더욱 발전시킬 계획입니다. 이러한 연구는 엔비디아, 아마존 등 글로벌 빅테크 기업의 투자도 받고 있어 생명공학과 인공지능 기술의 융합이 가속화될 것으로 보입니다. 다음 뉴스입니다. 뉴욕타임즈는 트럼프의 영토 확장 발언에 돈노 독트린이라는 합성어를 제시했습니다. 이는 트럼프 대통령이 추진하는 팽창주의 외교 전략을 묘사한 용어로 제임스 먼로 전 미국 5대 대통령의 먼로 독트린에서 영감을 받은 신조어입니다. 먼로 독트린은 1823년 제임스 먼로가 연두교서에서 밝힌 외교 원칙으로 유럽 세력의 아메리카 대륙 간섭을 거부하고 이 지역에 대한 미국의 패권을 주장한 내용이 핵심입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를 변형하여 아메리카 대륙과 인근 지역의 지배권을 확대하고 영토를 확장하려는 의도를 드러내며 논란을 불러일으켰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캐나다를 미국의 51번째 주로 편입하고 덴마크령 그린란드를 매입하며 파나마 운하의 통제권을 되찾겠다는 야심찬 계획을 제시했습니다. 그는 대통령 당선 후 가진 기자회견에서 파나마와 그린란드를 확보하기 위해 군사력 사용을 배제하지 않겠다고 언급하며 의지를 분명히 했습니다. 이러한 발언은 뉴욕포스트 일면 기사에 풍자적으로 묘사되었으며 트럼프 대통령은 해당 기사를 자신의 소셜미디어 계정에 공유하며 자부심을 드러내기도 했습니다. 그중에서도 특히 트럼프 대통령의 관심을 끈 그린란드는 북미 대륙 북동부에 위치한 세계 최대 섬으로 지정학적, 경제적 가치가 높습니다. 그린란드는 북극 항로와 가까운 전략적 요충지이며 풍부한 천연 자원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미국 지리학협회에 따르면 그린란드는 네오디뮴, 디스프로슘 등 전기차 배터리에 필수적인 희토류 43종이 매장되어 있으며 자원의 총 가치는 약 10조 달러, 약 1경 4,500조 원에 달할 것으로 추산됩니다. 트럼프 대통령의 이러한 정책은 고립주의와 팽창주의를 결합한 독특한 전략으로 미국 우선주의를 기반으로 서방구에서의 패권을 강화하려는 의도가 담겨져 있습니다. 그러나 그린란드 주민들의 독립 여론, 덴마크와의 외교 관계, 국제사회의 반발 등을 고려할 때 그의 야심이 실현될 가능성은 낮다는 평가가 지배적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트럼프 대통령의 이러한 구상은 미국 외교 정책의 새로운 방향성을 드러냈으며 지정학적 이해관계와 자원 확보의 중요성을 부각시키는 계기가 되었습니다. 앞으로 그린란드를 둘러싼 미국과 국제사회 논의는 북극과 서방구의 미래 전략에서 중요한 시험대가 될 것입니다. 이어지는 순서는 상승라이프입니다. 안녕하십니까. 가정의학과 전문의 윤석현입니다. 오늘은 우리가 평소 먹는 음식물 속에 들어있는 3대 영양소인 탄수화물, 지방, 단백질이 어떻게 세포 속 마이토콘드리아에 전달되는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늘천, 즉 대기에 있는 에너지 원자재인 산소를 폐를 통해서 받아서 심장과 혈관을 통해 세포 안의 마이토콘드리아로 보냈습니다. 자, 이제 땅지, 즉 땅에서 나온 식물이 마이토콘드리아하고 비슷하게 생긴 엽록체를 통해서 태양빛 에너지, 이산화탄소, 그리고 땅에서 흡수한 물, 이 세 요소를 버무려서 형성한 ATP와 탄수화물 파생 영양소,
또는 그렇게 형성된 식물의 영양소를 먹고 움직이는 동물들에게서 에너지원을 얻는 과정이 필요합니다. 우리가 밥을 먹는다는 것은 마이토콘드리아에게 영양분을 공급하는 과정이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마이토콘드리아는 눈에 보이지 않을 정도로 아주 작은데 우리가 먹는 밥과 음식은 상대적으로 엄청 큽니다. 그래서 마이토콘드리아가 음식에서 영양분을 흡수하기 위해서는 여러 가지 과정이 필요합니다. 음식물을 분해한 뒤 화학 처리를 하여서 아주 작은 형태를 만들기 위한 복잡, 단단한 과정을 거쳐야만 합니다. 이제 두 번째로 중요한 에너지 원자재인 3대 영양소를 유입하고 처리할 장부가 필요해졌습니다. 일단 음식을 입에 넣고 이로 씹고 삼키고 한 뒤에 식도로 내려보냅니다. 참고로 식도는 직선으로 이렇게 쭉 내려가는 모습인데 기도와 심장 뒤쪽에 있습니다. 숨은 잠시만 안 쉬어도 사람이 죽지만 굶는 것은 며칠 참을 수 있기 때문인지 숨구멍인 기도가 앞에, 식도는 뒤에 있습니다. 음식을 먹을 때는 앞에 숨구멍이 막히고 뒤에 식도가 열리는 자동 밸브가 있어서 사례가 들지 않게 되어 있습니다. 자, 이번에는 위 또는 밥통이라고도 하죠. 사람이 의자에 이렇게 기대어서 앉아있는 모양처럼 생겼습니다. 그래서 식사를 할 때는 서서 먹지 말고 앉아서 먹어야 소화가 잘 된다고 주장하시는 그런 교수님도 있으셨습니다. 위는 음식을 잘게 부수고 위산을 분비해서 단백질을 분해하고 유동성 있는 혼합물로 만들고 이를 십이지장으로 보내어 소화를 돕는 역할을 수행합니다. 우리가 해독 주스 만들 때 쓰는 믹서기 같은 역할을 생각하면 이해가 쉬울 것 같습니다. 자, 이제 십이지장입니다. 십이지장은 디귿자 모양 또는 말발굽 모양의 장기입니다. 그 길이가 손가락 12개 마디 정도라 해서 십이지장이라는 이름을 얻게 되었습니다. 십이지장 말발굽 안쪽에 췌장이 붙어 있고 간과 담낭에서 나온 효소를 배출하는 관 또한 같은 위치에 연결되어 있습니다. 탄수화물, 지방, 단백질도 사실 작은 세포 안에 수많은 마이토콘드리아가 영양소로 활용하기에는 분자의 크기가 너무 큽니다. 활용을 할 수 있게 아주 작게 만들어야 돼요. 그러기 위해서는 화학 첨가제 같은 것도 넣어줘야 되고 마이토콘드리아가 흡수할 수 있을 정도로 아주 작은 크기로 만들어야 되겠죠. 그 어려운 거를 해내는 장기가 바로 간, 담낭, 췌장입니다. 간은 삼각형 모양으로 된 장기로 두꺼봐 헌집 줄게 새집 다오라는 그 노래처럼 폐기물 재활용 공장 또는 재생 공장의 역할을 합니다. 더 나아가서 단백질 제조와 해독 작용을 하는 효소들을 만들어서 몸 안에 수많은 화학 반응을 가능하게 하고 관장하는 첨단 소재 공장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여기 담낭은 손에 쥐어질 정도 크기의 주머니 모양으로 간에서 이렇게 제작된 지방 분해 효소를 이렇게 저장을 했다가 필요할 때 분비하는 스토리지, 저장 창고 같은 장기입니다. 자, 췌장은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말발굽 모양의 십이지장 안쪽에 붙어 있는 한 15cm 정도의 칼 모양의 장기로 노란색 구조물입니다. 소화 효소액을 이렇게 내며 동시에 혈액 내의 포도당 농도를 조절하는 컨트롤 타워 역할도 합니다. 한의학에서는 소화와 관련된 토화작용을 이야기할 때 비장을 이야기하는데 엄밀한 의미에서 한의학에서 말하는 비토는 혈관 정수기 필터 역할을 하고 있는 붉은색 삼각형 모양의 지라, 스플린이 아니고 사실은 소화기에 속하는 노란색 남 모양의 팬크레스 췌장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자, 일단 십이지장에서 음식물이 내려오면 간, 담낭, 그리고 췌장에서 나온 특수 화학 물질인 효소를 십이지장에 뿜어냅니다. 십이지장에서 화학 물질 처리를 하여 가지고 유기화학적 분해 과정을 거치게 됩니다. 그 과정을 통해서 탄수화물은 포도당으로, 지방은 지방산으로, 단백질은 아미노산으로 변환이 되고, 자, 소장 컨베이어 벨트로 보내서 이렇게 쭉 내려가죠. 포도당, 지방산, 아미노산을 흡수하여서 혈관으로 보내게 됩니다. 그리고 3대 영양소를 다 흡수하고 남은 찌꺼기와 오염수를 대장으로 보내게 됩니다. 대장에서는 마지막으로 최대 효율을 위해 물을 흡수해서 폐기물 덩어리 형태를 만들어 몸 밖으로 내보냅니다. 여기 상행선,
평행선, 하행선, S선 곡소 도로를 통해서 몸 밖으로 배출합니다. 자, 물을 흡수하면 모든 물은 콩팥, 신장으로 갑니다. 근데 콩팥이 아주 알뜰한 친구예요. 콩팥은 몸 밖으로 물을 내보내기 전에 마지막으로 한 번 더 걸러서 물속에 녹아있는 중요한 칼슘, 마그네슘 같은 이온들을 재흡수합니다. 어디 필요한 영양분 더 남아있는 거 아니야? 잘 봐봐 하고 확인을 한번 하고 물을 방광으로 보내는 것이죠. 자, 방광은 딱 풍선에 물 집어넣은 것처럼 생겼어요. 예, 몸에 도움이 안 되는 오염수, 그리고 과잉으로 투입되어 흡수 안 되는, 예를 들어 고용량의 비타민 같은 거죠. 비타민C를 너무 과하게 복용하면 소변이 샛노랗게 나오잖아요. 너무 과하게 섭취했거나 몸에 안 좋은 영향을 줄 수 있는 물질들을 방광으로 보내서 몸 밖으로 내보냅니다. 자, 오늘은 3대 영양소 처리 장부인 식도, 위, 소장, 그리고 첨단 화학 소재 장부인 간, 담낭, 췌장, 그리고 폐기물을 처리하는 장부인 대장, 신장, 방광에 대해서 함께 알아보았습니다. 다음 시간은 제가 하는 의료 강의 시리즈의 마지막 강의로 좀 신비로운 이야기를 하고자 합니다. 세포 속 마이토콘드리아가 하늘의 태양빛 에너지와 땅의 식물 엽록체에서 형성한 에너지원을 이용하여 우리 몸에서 활용 가능한 인간 에너지로 전환한 뒤에 몸에서 어떻게 효율적으로 분배, 연계, 활용하는가에 대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상으로 동방신선학교 개병 뉴스를 마치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감사합니다. 시절 인류 황금 시대의 백성들 몸과 마음과 영혼 치유하는 천상의 소리 있었네. 빛은 신의 모습 소리는 신의 마음 황금 시대 백성들의 몸과 마음 치유해. 정갈한 마음 모아 가슴으로 노래하리. 움찔움찔 천상원군 천상의 빛을 노래하네. 옴니 지하노래 옴니 함리 사파 우주 만유의 생명의 소리. 하늘 땅 우주 만유의 생명과 하나 되는 무궁한 신의 지혜 우리를 건강케 하네. 빛은 신의 모습 소리는 신의 마음 황금 시대 백성들의 몸과 마음 치유해.
이제 고요한 마음으로 자세를 바르게 하며 눈은 지그시 감습니다. 잡념을 끊도록 허리를 곧게 쭉 펴니다. 생각으로 우주 원십자를 긋고 원십자를 빙 둘러 정원을 그립니다. 이제 원십자 정중앙 영영좌표에 나의 회음을 맞춥니다. 나의 회음이 영영좌표와 일치하는 순간 나는 무국의 조화바다 속에 뛰어들어 온 우주와 하나가 됩니다. 이제 모든 것을 비우고 숨결을 느끼며 고요하게 내쉬고 들이마셔 봅니다. 나의 하단전을 바라보며 숨을 점점 더 천천히 깊게 호흡합니다. 이제 천천히 숨을 내뱉습니다. 천천히 내쉬는 숨에 스트레스와 피로, 우울, 불안, 원망과 분노 등 모든 어둠을 몸 밖으로 내보낸다고 생각합니다. 이제 천천히 숨을 깊이 들이쉽니다. 나의 생각으로 하단전을 열어 우주 조화의 빛과 생명의 기운을 가득 들이마십니다. 잠시 호흡하겠습니다. 다음에는 옴과 훔으로 우주 율려의 조화빛을 내 안에 채우는 주문 수행을 하겠습니다. 이 대우주의 율려를 내 몸에 실는 가장 지극한 소리가 바로 옴과 훔 사운드입니다. 옴과 훔 사운드로 수행을 하면 우주의 무궁한 빛의 기운이 내 몸에 꽉 차게 되고 호흡으로 수화가 순환 반복하면서 태토가 형성됩니다. 태토가 생성된다는 것은 내 몸의 면역력이 상승하고
내 삶이 건강해지며 무한한 자신감이 생기게 되는데요. 그 과정에서 자가치유가 함께 이루어집니다. 내 몸의 중심맥인 축맥을 따라 나의 숨결과 주문의 빛기운이 하나 되어 백회와 회음 사이를 함께 오르내립니다. 그럼 지금부터 마음으로 옴 하며 축맥을 따라 백회에서 회음까지 숨을 쭉 내립니다. 상단의 불기운이 축맥을 따라 아래로 쭉 내려오면 하단의 옴의 빛을 폭발시켜 붙입니다. 다음은 마음으로 훔 하며 축맥을 따라 회음에서 백회까지 숨을 쭉 올립니다. 하단의 물기운이 시원하게 위로 올라가면 머리 중앙에 홈의 빛을 폭발시켜 붙입니다. 지금부터 옴과 훔으로 소화 기운을 순환시키는 수행을 해보겠습니다. 우주를 낳은 율려소리, 옴과 훔을 바탕으로 신의 2대 여의주 주문인 시천주주와 태율주가 완성되었습니다. 율려조화의 두 주문, 시천주주와 태율주를 정성껏 송주하여 나의 하단전을 강화하고 상단을 정화하는 수행을 하겠습니다. 두 주문의 빛의 기운을 하단에 집중해서 넣으면 영원한 생명과 수행력의 바탕인 정단이 형성됩니다. 정단이 만들어질 때는 물과 관련된 영상이 자주 보이고 정단이 형성되면 하단에 빛의 알이 보이게 됩니다. 정단을 만들 때는 손동작을 주문 소리에 맞춰 하단에 주문의 기운을 넣어주는 동작을 반복하시면 됩니다.
시천주 조화정 영세불망만사지 지기금지 원의대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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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시천주 조화정 천주 조화정 영세불망만사지 지기금지 원의대강 시천주 조화정 영세불망만사지 지기금지 원의대강 시천주 조화정 영세불망만사지 지기금지 원의대강 시천주 조화정 영세불망만사지 지기금지 원의대강 천주 조화정 영세불망만사지 지기금지 원의대강 시천주 조화정 영세불망만사지 지기금지 원의대강 시천주 조화정 영세불망만사지 지기금지 원의대강 시천주 조화정 영세불망만사지 지기금지 원의대강 지기금지 원의대강
천사문구 웅니지야 노래 웅니암니사파 웅치웅치 태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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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천사문구
이제 빛의 유전자와 함께 내 몸의 기의 통로를 뚫는 정화 수행을 하겠습니다. 충맥과 임동맥은 탁하고 오염된 기운으로 매일 조금씩 막히기 때문에 날마다 세수하듯 매일 뚫어야 합니다. 충맥과 임동맥을 맑힌 만큼 천직 기운을 받아내릴 수 있습니다. 먼저 빛의 유전자로 광선 여의봉을 만들어 보겠습니다. 나의 손목에 백광의 빛 팔찌처럼 있는 상제님과 태어령님의 조화광채, 빛의 유전자를 생각으로 DNA 나선 형태처럼 꼬아 하나로 만듭니다. 하나로 합쳐진 두 분의 조화광채, 빛의 유전자로 길이 30cm, 직경 3cm의 막대기처럼 길쭉한 빛봉을 만들고 양 끝을 뾰족하게 하여 백회 아래에 수직으로 세웁니다. 충맥을 따라 생각으로 광선 여의봉을 백회에서 회음까지 위아래로 이동시키면서 막힌 곳을 진득하게 뚫어보겠습니다. 기천주 조하정 영세불망만사지 지기금지 원의대강 시천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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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하정 영세불망만사지 지기금지
다음은 광선 여의봉으로 임동맥을 뚫겠습니다. 그럼 광선 여의봉을 생각으로 회음 쪽으로 옮깁니다. 임동맥을 뚫을 때는 호흡에 맞춰 뚫는 게 좋습니다. 회음에서 동맥을 따라 들숨으로 광선 여의봉을 올리고 인맥을 따라 날숨으로 내리며 임동맥을 정화하겠습니다. 지움지태울 전사문구 웅리지야 노래 웅리암리사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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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움지태울 전사문구 웅리지야 노래
이번에는 율려조화의 빛꽃 설려화를 심고 자가치유 수행을 하겠습니다. 설려화는 우주의 진선미 자체이며 모든 가치를 집약한 조화꽃입니다. 이 꽃을 통해 우리는 우주의 무궁한 빛과 하나 됩니다. 그럼 설려화 빛폭발 수행을 시작하겠습니다. 설려화 반짝반짝 빛폭발 수행법의 3대 공식은 첫 번째, 내 몸에 꽃을 심습니다. 두 번째, 꽃이 분화돼 퍼지면서 반짝반짝 빛을 냅니다. 세 번째, 율려빛꽃의 에너지가 서로 뭉쳐지며 빛폭발이 일어납니다. 이제 생각으로 내 머리 상단에 모셔진 본체 설려화와 똑같은 설려화를 원하는 개수만큼 분화해 만듭니다. 아픈 부위에 설려화 줄기를 힘차게 톡 꽂아 심겠습니다. 시천주 조하정 영세 불망만사지 지기금지 원의대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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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시천주
태울 천사문군 움니치야 니함니사파 훔치 태울 천사문 움니치야 노래 움니함니사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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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훔치 태울 천사문
이천 중리도장 길병익. 저는 직업이 냉동창고 보수 전문 기사입니다. 그래서인지 온몸에 냉증 증세가 있었는데요. 특히 하체가 심해서 오래전부터 잠을 푹 자지 못했습니다. 그동안 한의원에서 침도 맞고 병원에서 물리치료를 받아왔는데요. 아무 소용이 없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지인의 권유로 대전에서 하는 대천제 행사에 참석했는데요. 그날 처음으로 도공을 했습니다. 도공을 어떻게 하고 어떤 마음으로 해야 하는지 잘 몰랐지만 가르쳐 주신 대로 한참 동안을 열심히 따라했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저의 의지와 상관없이 양손이 움직이더니 냉증이 심한 하체를 쓰다듬었습니다. 그러자 뜨거운 불덩이 같은 것이 머리 위로 들어와 온 몸을 차례로 훑고 발바닥 쪽으로 빠져나갔는데 몸속의 냉한 기운이 사라지는 느낌을 받았습니다. 그날 집으로 돌아와 잠자리에 들었는데 그동안 시달려온 하체의 냉한 통증이 사라져 오랜만에 편안하게 깊은 잠을 잘 수 있었습니다. 서울 동대문 도장 방정길. 하루는 도공 시작 전 종도사님께서 진식 호흡을 지도해 주셨습니다. 깊이 호흡을 하니 100회에서 회음까지 내 몸이 뚫리는 것을 느꼈습니다. 그리고 나서 도공을 했는데요. 두 손을 불끈 쥔 채로 간절한 마음을 담아 주문 한자 한자를 내 몸에 박는다. 몸의 기운으로 박는다는 생각으로 힘차게 시천주주와 태율주 주문을 읽었습니다. 훔치 네 글자가 파바박하고 내 몸에 박히는 느낌이 들었습니다. 제 주변을 온화한 기운이 감싸면서 순간 옥색과 흰색의 두 가지 색이 섞인 기분 좋은 시원한 기운이 제 가슴으로 쑥 들어오더니 척추를 타고 꼬리뼈로 쑥 빠져나갔습니다. 그 순간 제 요추 부분이 두두둑 하면서 척추가 펴졌습니다. 마치 잡아당긴 것처럼 척추가 세워졌습니다. 제가 60년 가까이 검도를 했는데 20년 전쯤에 다친 요추 4번이 항상 불편했습니다. 재활 치료를 지금까지 해오고 있고 별의별 치료를 다 해봤습니다. 하지만 항상 요추 4번이 불편해서 오래 앉아있기 어려웠습니다. 지병처럼 갖고 있던 통증이었는데 그 부위가 도공을 하면서 싹 나았습니다. 젊은 사람이 된 것처럼 허리가 펴졌습니다. 도공의 은혜에 고마움과 감사함에 집으로 가는 전철 안에서 펑펑 울었습니다. 민망해서 밤인데도 불구하고 선글라스를 끼고 눈이 퉁퉁 붓도록 울었습니다.